안녕하세요. 잡초강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 이딴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조지아 주 정부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에게 2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AP통신이 전한 인센티브 합의문에 따르면 조지아 주 정부는 내년부터 앞으로 26년 동안 현대차에 4억 7,200만 달러, 약 6,200억 원이 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차는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2억 1,200만 달러, 2,800억 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한 미국의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호재는 최근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택시를 부르면 한국의 자동차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요타 등 일본 차들이 자리 잡고 있어 외제차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차가 여세를 몰아 철수 12년 만에 일본 시장 재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2001년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 한 차례 진출했었지만 당시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2009년 말 전면 철수하는 좌절을 겪었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자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95%에 달할 만큼 텃세가 센 시장이었습니다. 현재도 일본 내 자동차 시장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엔 현대차의 기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재공략의 핵심 전략은 전기차와 온라인 판매 두 가지로 시대 흐름인 탈탄소화를 내세우며 전기차와 수소차 넥소로 승부를 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옵션 선택이나 주문, 대금 결제 등 구매 모든 절차를 대리점이나 딜러 없이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만 진행할 계획으로 이는 테슬라가 선보여 성공한 판매 방식입니다. 일본에선 이러한 온라인 판매 절차가 굉장히 드문데요. 특히나 일본은 작년 기준 전기차 내수 판매량이 0.5%에 그치는 등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라 현대차가 미리 자리를 잡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현대차는 일본 자동차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판매량을 늘리며 본격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베트남 합작사인 현대탕콩과 타코기아는 올해 상반기 총 7만 2천여 대를 판매, 작년보다 판매량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남아 시장 최대 강자로 불리는 일본 브랜드 도요타 판매량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현대기아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시장 점유율도 39%로 끌어올리며 도요타를 16%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베트남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동남아 자동차 시장인데 이곳에서 현대차가 일본차를 밀어내고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는 일본 브랜드 자동차가 전체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배가량 증가했으며 판매 비중도 2.6%를 기록하며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부카시에 아세안 지역 첫 완성차 생산 공장을 구축했는데 이곳에선 크레타와 아이오닉5 등을 생산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공략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가 말레이시아 현지에 반조립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본차를 밀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 텃밭으로 이곳 현지에선 차 세대당 한 대가 일본차 브랜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현지 조립 공장 설립은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을 넘어 아세안 시장 생산 거점으로 굳힌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공장 설립이 현실화되면 현대차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차량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로 비교적 더 쉽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주요 6개국에서 그동안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차의 자리를 한국차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 직접 진출하며 정면 승부를 걸었는데요. 얼마 전 현대차는 일본 MK택시에 아이오닉5를 공급하며 현지 택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MK택시 교토본사에 공급하고 MK택시는 운행 중인 택시 700여 대 중 먼저 50대를 아이오닉5로 바꿀 예정입니다. MK택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택시회사로 미 시사 주간지 타임도 1995년 MK택시를 세계 최고의 서비스 기업으로 선정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MK택시가 선정한 아이오닉5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첫 차로 택시로 쓰기에 적합한 넓은 실내 공간, 장거리 이동도 가능한 긴 주행거리 등 여러 장점을 갖췄습니다. 배터리 팩 용량은 72.6kW시고 완전 충전 주행거리는 일본 기준 최대 618km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기차가 일본 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MK택시는 한국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MK택시는 경남 남해 출신의 제1교포인 고 유봉식 씨가 1960년 창업한 미나미 택시를 모태로 하는데요. 지금에야 일본 택시가 깨끗하고 친절한 고급 택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난폭 운전과 바가지 요금의 불친절한 택시로 악명을 날렸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택시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택시 개선 정책에 큰 자극을 준 것이 바로 교토의 MK택시였습니다. 당시 유봉식 씨는 1961년 일본 교토에서 택시 10대로 MK택시 회사를 세워 영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손님을 철저하게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난폭운전, 승차 거부, 바가지 요금 택시에 진저리를 치던 일본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기 시작하자 이 소문은 일본 전 택시업계로 퍼져나가 60년대 말에는 모범 택시업체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택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는데요. 그래서 MK택시는 싸고 친절한 택시의 대명사로 통했고 택시기사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서비스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일본에서 장애인을 우선 승차시키는데 제도를 처음 도입한 회사도 MK택시였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택시 문화를 혁신하기로 계획을 세울 때 그 표본이 된 것은 두말할 거 없이 MK택시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손님에게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를, 사장은 운전기사에게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라는 MK택시의 기업 철학이 바로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쿄시청은 1970년 도쿄에 도쿄택시 현대화센터를 세우고 MK택시 유봉식 사장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친절봉사와 안전운전교육, 택시 차량의 고급화를 추진했습니다. 과거 일본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대다수의 귀빈들은 이 MK택시를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한 MK택시는 교토를 기점으로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 8곳에 진출했고 미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상하이 등지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택시업계의 풍한어로 불렸던 유봉식 전 MK 회장은 거의 지금의 일본 택시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4년에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MK택시는 일본 택시업계 2위 자리를 지키며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먼저 찾는 회사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MK택시는 2012년 처음으로 대졸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한 이래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는 와세다, 게이오, 호세이 등 유명 사립대 졸업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들이 MK택시를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근무 조건과 노동 환경 때문으로 몇십 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다른 기업들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우버가 진출하지 못한 국가로 기존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강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MK택시를 등에 업고 일본 자동차 시장을 진출한 현대차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MK택시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일본 택시업계를 비롯해 일본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일 듯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